이 몸이 되게 분류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광범위한 어떤 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이 육체랑 몸의 구분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육체 내 단순히 그냥 육체도 있고 이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포괄적인 몸도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조화가 또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존, 그러니까 존에 따른 자기 감정에 따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게 육체적으로 버겁다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그게 우선은 수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존으로 살려면 그 존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합도 이런 말이 있는데 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되게 일종의 그 수련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면 우주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라고 해야 되나? 진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원시적이기도 하고, 여기가 동물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내려가면서 인간이 되는데, 진보는 나아져야 되는데 우주가 제일 나은 건데 이러면 진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개념이 되긴 하는데, 대충 이렇게 설명하면, 전에 어떤 책에 썼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최첨단이에요. 이 우주의 최고 첨단이에요. 이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진화해 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우주가 지금까지 100억 년이나 살아온 이유는 이 의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의식, 인간의 의식을 위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위대한 건데, 그래서 수련하는 방법 중에 딱 끊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인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거 다 통틀어서 그냥 신성이나 본성이나 뭐 불성 이렇게 대충 후려쳐요. 이 단절이 있어요. 존은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의식이 나온 걸 알겠는데, 이 의식은 나만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우주가 주는 우주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런 보편적으로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갖고 이 결과에 의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돈은 이걸 거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획득한 불성이나 내가 획득한 신성이나 본성이 이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주어져 있는 거 하고, 내가 다시 획득해서 얻어간 이거 하고요. 주체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깨달아서 얻어간 본성과 이미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알고 있는 내 본성의 차이요. 그러니까 존으로 살기 어렵거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당연히 주어진 대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공부해서 획득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거꾸로 하거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자천이고 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여기라고 하나? 옛날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을 수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주어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걸 가지고 우리는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은 당연히 있는 이 불성을 보는 건데,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이고 누구나 다 우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나 너나 똑같은 부처이고 하늘이고 우주라면 구분이 뭐가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게 돼요. 똑같다는 얘기는 없다는 뜻도 돼요. 내 존재 가치나 존재성이라든가 내 자아가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한 게 돼요.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화엄경에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똑같은 것만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련은 내가 획득한 본성이라고 하면 이 본성이 누구나 똑같은 본성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본성의 크기가 얼마큼 돼 있는지도 사람마다 틀려요. 이제 주어진 건 다 똑같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획득한 본성은 달라요. 내가 본성을 이만큼 획득했으면 이만큼 획득한 나만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만큼 획득했으면 이만큼 있는 거고, 거기서 인간의 차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평등해요. 이건 얻어낸 만큼 자기 지위나 자기 정체성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나 존귀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에서 그걸 획득한 그걸 얘기해요. 네, 제가 말한 존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된 사람이요. 몸 구분이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몸이에요. 우주도 내 몸의 일부예요. 근데 이건 주어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로 획득한 저 윗세계, 이걸 가지기 위해서 자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곤란했죠? 그래서 자천하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프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인간은 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너 같은 건 다 기계에 들일 뿐이라고 그래요. 기계 인간들.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돌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지. 너들한테 무슨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제프라고 하고 그냥 쉽게 구제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영향 받거나 그쪽에 영향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인간을 무시해요. 인간 의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아니면 없다고. 불교 자체도 자아를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거나 너 같은 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자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진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아가 없으면 내가 무슨 짓에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짐승이나 나무나 식물, 이런 광물이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 마음대로 하는 건 그들이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자아도 자기가 획득한 자아,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아가 있거나 의식이 있거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확장이란 말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을 내 의미대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의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우주의 진화 과정상 나타난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도 이게 좀 틀려요. 전생에 동물인 사람과 전생에 사람인 사람은 의식의 크기가 틀리고 질이 달라요. 전생에 동물이 된 사람은 도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이 부분의 개념, 형이상학적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좋고 나쁜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IQ가 200이라 하더라도 형이상학적 개념 자체를 좋아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는 하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오래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점점 세상에 대해 동떨어지는 사고를 하게 돼요. 세상에 적응하기 힘겨워해요. 스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스님들이나 그러니까 출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스님은 하나의 직업뿐이에요. 이 사회의 여러 직업이나 여러 신분, 계층 중에 하나인 거지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군이거나 신분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간에 사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말로 수도하겠다고 진정으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작업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조조 스님의 계획이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해 주시면 다시 떠오르는데요.
예, 원래 근본적으로 따지면 계획성 있어요. 있는데 묻는 놈이 뭘 이해하고 묻냐가 더 중요해요. 항상 대화는 질문한 사람과의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도에서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원래 이런 식의 설명 안 해줘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을 넘어야 중이에요. 공도 사실을 전제하에 공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의 전제하에 어떤 사물에 대해 없다고 얘기하거나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딱히 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공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공이라고 말할 부분이 뭔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색즉 시공이나 공즉 시색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색이 공이거나 색을 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색을 공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안타까운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그런 식의 원래 반화경 외워서는 안 돼요. 선정에서는 선정은 반화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단계 더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물질과 비물질적 구분이 아닙니다. 이런 구분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듯한 이러한 개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고의 편리를 위해 쓸 수 있지만 막상 생각을 깊이 하면 애매하기만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은 듯한데 두뇌는 쉬운 방법을 채택하지만 이건 쉬운 것을 지나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질입니다. 즉 물질과 비물질로 생각의 기준을 삼는 것도 그렇고 분별하여 분리하고 자르고 나누어서 환원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초보적 사고 유형일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면서 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요즘은 물질과 에너지예요. 근데 이 세상은 물질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이는 MC의 제곱이라 말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면서요. 그 얘기는 물질이라고 말해야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라고 말해야 되거나 하나인 거지 에너지가 물질이 되거나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는 동어반복일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물질이 에너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변한다면 서로 다른 거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라면 두 개라고 하겠는데 이게 저게 되고 저게 이게 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름을 두 개를 찍어놓고 다른 것처럼 말을 하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물질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라고 해야 되는 게 한데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확신은 없어요. 그냥 개념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과학이나 물리학 잘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더 재밌는 것은 이와 기 등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있는데 단어만 동양의 과거 학문에서 쓰던 것이지 내용은 서양인이 하는 것과 같아 기형적인 모습이 심히 역겹습니다. 차이나는 더한 듯도 합니다. 기가 물질이 아닐까만 걱정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서구적 사고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접근법으로 그 방법론으로 동양의 학문을 재단하거나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학문을 하기도 해요. 그게 좀 그렇죠. 동양인들은 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사고하는 패턴이나 방법론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방법을 배워왔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론을 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양 것 가지고 서양식 철학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해야 돼요. 이건 서양의 방법론을 가지고 동양 것을 분석한 거지 동양의 철학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조상들은 서양 철학을 몰랐으니까. 서양 철학적 이해로 동양 철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물질이 아닐까봐 걱정하는 듯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참, 그 중국인들, 차이나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 한때 얘네들이 공산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기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려고 무진해를 썼어요. 기가 물질이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기를 연구했어요. 뭐 풍우란이나 그 외 호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겁나게 재밌어요. 이 풍우란에 쓴 그 동양 철학 그 뭐 있는데 그거 서점에 가면 한 권에 15,000원씩 상하권짜리가 있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냥 읽어보면 글재주가 남달라라는 개념, 그리고 그들의 그 현학적인 그 말풀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훌딱 빠져요. 한때 우리나라 그 풍우란 책 읽지 않으면 그냥 풍우란 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풍우란 꼬마요. 풍우란의 영향을 받고 동양 철학을 한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 책을 보면 기가 유물론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보여요. 공산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말은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양적인 사고로 동양 자기 나라 학문을 분석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용옥, 도울의 영향이 커요. 그걸 누구는 이제 김용옥 키더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 김용옥의 학문을 넘어간 사람은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 동양 철학 중에서는. 김용옥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야 뭐 그 개인의 문제인 거고 정말로 김용옥이 내세웠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투가 나거나 그 정도는 자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문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김용옥도 분명히 서양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라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자세, 공부하겠다는 그 자세가 맞냐 틀리냐가 더 중요해요. 말은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지적 능력의 한계인 거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자세예요. 우리는 자천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나를 대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학문을 대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사물이나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 이해 없이 학문을 하거나 철학을 하면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요. 사실 그리스 철학도 분명히 자세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인간의 자세를 공부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글자 나누고 그 분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변증법으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거는 지식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는 내가 지식에 대한,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내 자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식을 대하는 자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너 자신을 알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델포이 신전에 그 점치기 전에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점치기 전에 네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세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은 우리 철학, 동양 철학과 똑같아요. 근데 서양인들이 이상하게 그걸
해체해버려가지고 엄한 학문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으로는 자기 변형도 있고 이런 자세에 대한 개념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어쨌든 그리스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없어요. 개념이 달라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어디겠지? 자천을 하면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내 경우에는 내가 보는,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결국 세상의 상식적 이해 수준에서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 내 사고체계가 일반인과 같아져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보던 방식을 잊어가고 내가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데, 그러다 누군가 깊은 질문을 하면 아차 싶어요.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하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이 다르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고 그걸 왜 그러냐고 물으면 변명을 하는 악순환이 되어요. 항상 이중적 사고로 세상을 보니 헷갈리고, 깊은 지식은 사용하지 않아서 알고도 망각하고 실수하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알아도 평소에는 생각조차도 내가 아는 대로 못하게 되어요. 이제 나도 몰라요. 예전에 알던 지식을 사회생활하고 전혀 같은 의미로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잊어먹었어요. 이건 제 변명이에요. 이거 변명인 건데, 변명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이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있고 내가 이해한 세상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른 식의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어느 쪽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느 쪽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이해하려고 생각하다가 이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사고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 혼란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이런 변명을 했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책이 두껍고 제가 책을 많이 내기로 했는데, 그게 제 사고를 생각하는 거나 알아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글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쓴 글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고민 저쪽 세계, 아니면 내가 이해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구성하고 관념체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실은 블로그 쓰기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쪽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아까 한 말과 똑같아요. 난 이미 깨달았는데 내가 왜 그런 복잡한 고민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글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이러하다, 도가 이러하다, 세상은 이러하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딱히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넘어갔는데 내가 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이미 그쪽 세계에 있는데. 이상한가? 내장이 돼버렸네. 뭐 묻고 싶은 거 없어요? 너무 진지한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게 몸이 되는 건가요?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에 이렇게 생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몸이라고 보시나요? 네, 다 몸 구조예요. 몸의 확장? 몸의 확장이라고도 몸의 애초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게 예시로 알고 있다는 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난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내 미래는
내 몸이기 때문에. 몸이란 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딱히 신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제가 사상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방법이나 개념 이해하려고 공부했어요. 설명해야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거라고 미리 전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딱히 미래를 알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요. 그 얘기는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몸 구조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요. 내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한 분이 있다면 왜 굳이 수도하려고 애썼겠어요? 결국 저를 만나려고 아니면 수도해서 어느 정도 경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 된다면 빨리 하고 싶거든요. 내가 50세 때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괜히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도 30살에 깨달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이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성격은 급하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다면 빨리 가고 싶거든요.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그래서 그 몸 구조가 미래도 구조고 과거도 구조고 공간적으로도 구조고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네 없네고 말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사고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없냐고 질문하는 것은 운명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으로 접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운명을 바꿔야 돼요? 왜 운명에 대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되냐고요. 이건 다른데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운명을 바꾸어야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요. 그 얘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해 주면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힘드냐고 대답해 줘야 돼요. 사는 게 힘드세요? 대답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세상은 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거부감을 드는 사람 중에 그렇잖아. 그러면 미래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잖아. 사람들이 대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느끼실까? 그건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자기가 사는 것에 자기 운명이 싫은 것이겠죠. 그래서 왜 나는 내 자신의 삶이 싫은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고민할 게 아니에요. 범주가 잘못된 거죠. 성향이나 성격도 바꿀 수 없습니까? 네,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일이면 성향이 틀릴 수 있어요.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의 성향 그래 해야 돼서 그래 할 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런 성격인데 내일은 다른 성격이 되는 게 맞아요. 어제와 오늘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은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절되어 있기도 해요. 이어져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간도 단절되어 있어요. 끊겨져요. 오늘 따로 내일 따로예요. 그래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성격을 쭉 이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하고 불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거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운명을 정해졌다고 얘기하면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전제하에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다는 게 지금 이 전제하에 쭉 이어져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내가 다른 인간이 된다고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정해진다는 거 하고 이어져 간다는 거 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고 상당히 헷갈려요. 헷갈리는 건 맞아요. 분명히. 이어져 있는 부분도